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11시 오펙 원유 감산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인데 가장 핵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국내 시간은 이제 한국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9일 오늘 9일이죠. 그리고 오후 11시께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11시 조금 넘어서 그리고 한 12시쯤에 결과가 이제 나올 걸로 이제 보이는데요. 이게 한번 연장이 됐죠. 그래서 9일로 된 건데 오펙의 국제 유가 감산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유가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회의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각자 이 회의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가지고 원유 뭐 레버를 타신 분도 있을 테고 인버를 타신 분도 계실 테고 뭐 시장도 뭐 콜 잡으신 분도 계실 테고 풋 잡으신 분도 계실 테고 뭐 다양하게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내용을 좀 이제 보면은 이 제목의 기사는 개미돈 1조 들어간 미 원유 선물 그래서 변동성 비상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10일 미국 금융시장 휴장 미국 시장은 이제 휴장이고 정상가가 이제 미반영 13일부터 가격 정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비상등이라고 말을 했냐면은 미국 선물 시장 휴장이 됐고 나서 13일부터 정상화 되면은 이제 변동성이 순식간에 이제 생기겠죠. 휴장이 돼서 가격이 멈춰 있다가 갑자기 뭐 갭이 탁 트던가 갑자기 갭이 막 하락하던가 둘 중에 이제 한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갈 때도 원래 휴장이 안 했다면 이렇게 가는 그 중간중간에 뭐 팔 가격들이 있는데 또 가는 중간중간에 파는 가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갭이 떠버리기 때문에 예전에 드론 공격으로 그 원유가 갑자기 갭이 엄청 팡 뜬 적 있잖아요. 그냥 뭐 순식간에 뜬 적이 있습니다. 드론 그 열대로 공격해가지고 부시고 나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거와 비슷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그럼 왜 그 휴장을 하느냐? 부활절 전 금요일을 맞아서 휴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원유 상장 지수 펀드 ETF 이 유동성 공급자 LP는 미국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의 24시간 거래 시스템인 글로백스의 선물을 활용해 장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CME 글로백스도 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시간 해지를 통한 장내 유동성 공급이 이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LP가 쉬러 갔다는 겁니다. 한국 ETN도 지금 LP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지금 이 LP가 쉬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되면은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덱스의 이 선물 지수 ETF를 추종하는 게 있습니다. 파생 상품의 파생 상품인데 국내 원유 ETF 규모 가장 큰 코덱스 WTI 원유 선물 ETF가 실시간 기준 추정가 NAV도 같은 날 오전 3시 30분까지 WTI 정상가 반영한 다음에 변동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일부터 반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의 때는 어떻게 되냐 감산량이랑 기간의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 1000만 배럴 이상의 감산을 오펙에게 요구를 했는데 이제 오펙에서는 미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예전에 그 석유 파동이 있을 때 미국 이제 셰일가스 업체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얘네가 엄청나게 생산을 해야 되니까 한번 다 죽어보자 해서 가격을 낮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생산량이 아마 지금 이제 세계 최대 수출국이 이제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감산을 오펙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미국도 생산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같이 감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오늘 저녁에 그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86%까지 이제 껑충 뛰기도 했죠. 괴리율이 말이죠. 또 이제 비슷한 기사를 하나 또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별 내용 없어서 생략하고 트럼프의 입장은 수입 원유에 관세 붙일 것이라고 말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4월 8일자입니다. 어제 거거든요. 이제 4월 지금 9일 하루 뒤에 회의가 있는데 수입 원유 관세를 붙일 것이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빠 약간 협박을 하면서 협상 잘 해보자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수입 원유에 관세를 붙이겠다. 미국 석유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회의에 참여하는 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런 애들인데 러시아나 이런 애들 그 트럼프 이렇게 말하면은 순순히
알겠습니다. 내가 죄송해요. 내가 감사할게요. 하기보다는 한번 붙어보자라고 할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러시아랑 사우디아라비아도 협상을 하려다가 파토 나니까 갑자기 증산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협상이 안 되면은 그냥 다 죽어보자라고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불을 붙였다가 다 터질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말을 잘 통하는 애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몸으로 보여주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장을 지었죠. 시설을 지어버렸습니다. 다신 되돌릴 수 없을, 이거 짓고 나면 시설 투자를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미국은 이제 셰일가스가 많이 나오고 해서 이제 수출 국가입니다. 수출 국가. 그렇기 때문에 자국에서 이미 에너지는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유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독립적인 상태. 그러니까 나머지가 들어올 때는 관세만 이빠이 붙여가지고 막아버리면 어차피 우리는 우리 거 쓰고 그다음에 수출은 또 이렇게 해버리면 되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우리는 외국 원유를 원하지 않고 우리 것을 쓰겠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쉽지 않다는 거죠. 원유가 우리는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CNN은 뭐라 말하냐면 러시아, 사우디 두 나라도 원유를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가 없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은 지금 자국 생산량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석유 생산량이. 어차피 러시아랑 사우디한테 수입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관세 이렇게 해봐야 어차피 우리 수입이 아니야. 너네 자국에서 쓰고서 남는 건 수출하는 국가인데 우리가 뭐 요게 수출을 하는 경우도 아닌데 관세 붙여서 뭐 하냐 이거 얘기죠. 그래도 이제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이제 1월 달에 보니까 사우디로부터는 이제 하루 40만 배럴 수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9만 배럴을 이제 수입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러시아, 사우디랑만 싸우는 게 아니라 트럼프는 지금 미국 내전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형 석유 회사들이랑 vs 셰일 업계가 맞붙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얼핏 기사를 본 걸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석유 회사들 지분을 샀다는 걸 본 것 같은데 그거 찾으면은 또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장도 나와 있어요. 미 최대 석유 생산업체인 엑손모빌은 자유시장 체제 운영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극심 공급과 수요 불균을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인위적으로 너네가 감산 합의를 할 게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놔둬라.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다운돼 있는데 이 상태로 두자 이런 얘기죠. 20달러 그리고 10달러까지 뭐 보고 있으니까 이러면은 이제 셰일 업계는 다 도태되는 거죠. 왜냐하면 단가를 못 맞추니까. 이런 것들이 자유시장 아니냐. 승자들은 살아남고 단가 못 맞춘 애들은 다 죽고 이게 가장 효율적인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셰일가스 업체들이 다 이제 도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수급 불균형은 맞춰준다. 왜냐면은 이제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이제 다시 올라가고 이런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엑슨모빌은 이제 배당금을 보호하기 위해 셰일 유전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는 등 지출을 30% 가까이 줄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지나갔지만은 10배럴당 10달러 진입을 대비하고 있고 채권 발행에 자금 비축하고 긴축 경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자 같은 것도 좀 처리를 해서 지출을 줄이고 있죠. 그리고 셰일 업계는 전쟁 멈춰달라 로비를 들어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 알고 있듯이 미국이 먼저 감산하면 우리도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표정도 봐봐요. 다 인상이 엄청 세잖아요. 이거 쉽게 고분고분 말을 들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지금 다 센 사람들이 모인 거거든요. 제가 이전부터 계속 관상매매법을 강조를 하지만 이 관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상을 보면은 절대로 고분고분 쉽게 말들을 사람들이 아니니까 다소 이제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예상치를 받았는데 합의가 이뤄질 경우는 1000만 배럴이 감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1000만 배럴보다 낮게 감산이 되면은 좀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이거보다 많이 그리고 1000만 배럴이 되면은 이제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번 이제 그 실패한 적이 있죠. 6일에 이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그 미뤘습니다. 그래서 9일 오늘 또 다시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럼 미국은 그냥 줄이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제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 반독점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유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조정해서 시세를 높이면은 이 반독점법에 걸리는 건가 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법적인 문제도 좀 있다고 하고, 그래서 오늘 저녁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